총선이 이제 며칠 남았을까요? 이러고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뉴스웨이 라이브 진행하면서 자, 이제 총선이 D-100일입니다.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자, 오늘로 총선 D- 얼마? 6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자, 두 명의 목소리를 이어서 들으실 거예요. 나경원 전 의원,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. 잠깐만. 이 두 사람의 목소리를 왜 듣는 것일까? 이유가 있습니다. 먼저 확인해 보시죠.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몇 점 주시겠습니까? 일단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점수를 후하게 주고 싶고요. 실질적으로 최근에 그래도 그렇게 주목받는 정치인이 없었지 않습니까? 예. 일단은 기대와 또 많은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.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건 어떻게 보세요?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일부러 회기를 기다렸다가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했고 또 구속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 낭독하는 영장 청구서가 전부 왜곡과 과장이 가득한 거였죠. 무기징역형에 해당되는 형이 선고돼야 된다. 이런 게 하나의 사법 공갈이죠. 야, 이게 이 서울 동작을 지역도 핫플이 되는 것일까요?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. 보시죠. 참고로 지금 서울 동작을의 현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인데 동작을 지역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일찌감치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의 뜻을 밝혔고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요. 잠깐만. 나경원이 나온다고? 그러면 추미애를 붙였을 때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을지를 경쟁력 조사를 돌려봤다는 거예요. 민주당이. 그래서 지금 나경원 vs 추미애 대결 구도가 동작을에서 펼쳐지는 거 아닐까? 서정옥 변호사님 어떠할까요? 제가 근데 그 며칠 동안요. 예. 국민의힘의 서울 그 출마자들 있잖아요. 당협위원장. 예. 만나봤더니 전부 하는 이야기가 추미애가 우리 지역에 좀 나와달라. 추나 땡. 추미애 나오면 땡큐다. 웰컴. 이런 거예요? 워낙에 추미애 전 장관이요. 예. 고민정 의원한테도 밀려가지고요. 이쪽 저쪽 그냥 어디 나갈 데 없나 이렇게 뭐 유랑하듯이 하는데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어디 전략공천 하려는 게 아닙니다. 예. 갈 데가 없어서 어슬렁어슬 헤매고 있는 거예요. 지역구에. 지금 이분이 어떤 분이냐. 완전히 뭐 진보 진영에서 보면요. 옛날에 더루킹 고소해가 김경수 제가 잡았잖아요. 예.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 뭐 노영민 임종석 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까지 공격하고요.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 창출의 1등 공시입니다. 추미애 장관이. 따라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추미애 장관이 나오면 뭐 전부 다 땡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동작에 나오면 어떻게 나경원하고 게임이 됩니까? 이게 빅매치가 아니에요. 그래요? 빅매치가 됩니까? 나경원이 4년 동안 갈고 닦은 지금 여기 원회에서 당무감사 1위 했거든요. 예. 근데 그 추미애 장관 막 이리 떠돌다가 동작이 놓은 데서 갑자기 놓으면 무슨 이게 기반이 있습니까?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되는 저는 선거다 이렇게 봅니다. 자,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. 우리 서정호 변호사께서도 잠깐 그런 맥락의 말씀을 주셨는데 보수 진영에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이러한 별칭이 있었던 거 기억들 하십니까? 추미애 전 장관님은 보수의 어머니이십니다. 뭐 이런 얘기요. 이른바 추미애 전 장관이 자책거를 넣었다. 이런 취지에서 붙여진 별칭일 텐데 과거에 추미애 전 장관의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들어보시죠.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생산, 유포하고 즉각 해당 가짜 뉴스를 삭제하지만 준비된 듯한 댓글 조작단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악의적인 프로세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익명의 그늘에 숨어 대통령을 재앙과 죄인으로 부르고 그 지지자들을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농락하고 있는 것입니다.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.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.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
지휘랍시고 피를 치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. 알란드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. 저 당시에 뭐 그 책상까지 치면서 추 전 장관이 이야기를 했었어요. 어쨌든 보수 진영에서는 보수의 어머니 추 전 장관을 향해서 저러한 별칭을 붙여준 바도 있었는데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. 장해찬 국민의힘 전 청년 최고가 너무너무 고맙지요. 플리즈 제발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. 들어보실까요? 추미애 오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동작이나 한강벨트에 따른 우리 당 후보들도 당선 확률이 엄청 높아지거든요. 땡큐입니까? 아니 이분 지금 대선 주자 만들어주는 분이잖아요. 킹메이커잖아요. 부산 수영에 와주시면 안 됩니까? 아무리 그래도 추미애를 또 내나? 하면서 오히려 민주당 심판 쪽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온 걸 보고 제가 어제 그 동작이나 그 근처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우리 당 분들에게 축하 메시지 인사를 드렸습니다. 네, 장해찬 전 최고는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강성필 부위원장님 어떻습니까? 실제로 추미애 전 장관이 동작을에 투입될 가능성 어느 정도 점치시는지요? 그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집중적인 공격을 하는 거 보니 확실히 추미애 장관이 경쟁력이 있긴 있나 봅니다. 아이쿠야. 예, 5선 국회의원의 전직 당대표를 했고 또 판사 출신의 또 법무부 장관까지 하셔서 인지도도 있고 또 팬덤 정치의 어떤 어머니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그 강력한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동작 부가 아주 중요한 요지이기 때문에 나경원 전 그 원내대표와 한 판을 붙어도 정말 좋은 매치가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. 우리 강성필 부위원장께서는 빅매치가 될 것이다. 예. 오호.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경원 그 전 의원이 그렇게도 훌륭하고 경쟁력이 있는데 전당대회에서 대표는 하지 못했을까에 대해서 아이고야. 의문부호를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. 추미애 대표는 대표를 하셨거든요. 당당하게.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뭐 추미애 그 대표가 나오면 땡큐라고 하는데 땡큐. 정말 선거에 끝나고 나서도 땡큐라고 할 수 있는지 선거와 골프는 끝나봐야 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는 거 보니 아 역시 추미애 장관 경쟁력이 있나 보구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최평론가님. 글쎄요, 뭐 지금 강 부위원장께서는 추미애 전 장관이 여전히 경쟁력이 있고, 여기에 대해서 추나땡이라고 나오는 거는 아직 경쟁력을 입증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. 그만큼 국민의힘에서는 추미애라는 인물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어요. 자, 근데 어쨌든 검찰개혁, 당시 근데 추윤 갈등, 우리가 요즘에 윤한 갈등은 들어봤는데 3년 전 시기로 되돌리면 추윤 갈등이 있었습니다. 있었죠.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대권 시발점이었습니다.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은 사실은 뭐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여기에서 아마 다시 국회에 복귀하고자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민주당에서는 이게 계륵입니다. 뱉을 수도 삼킬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라서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지금 최근에 있어서 굉장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말하자면 혹독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여러 평가를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정치적으로는 커밍아웃 한 것 같아요. 난 이제 친문 아니야. 이제부터 친명이니까 당신들 날 좀 이제 좀 바라봐줘야 되겠어. 라고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. 그래서 과연 전직 당대표 출신이고 법무장관을 하셨던 분이 5선까지 하셨던 분이 그렇게 자신이 몸담았던 정부까지 부정하면서 다시 한번 배지에 도전하는 저 모습이 얼마큼 아름다워 보일지 의문입니다. 네. 글쎄요, 동작을 해서 정말 나경원 vs 추미애 vs 나경원 대진표가 짜여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.